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주주라면 지금 이 영상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봐선 안 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1,500조 원이라는 가공할 숫자가 얽힌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먼, 그가 쓴 천재의 가면이 지금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가 찬양하는 영웅이 사실은 동업자를 등치고 투자자를 속이는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샘 알트먼이라는 인물을 이 판에서 영원히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실은 엔진 없는 하이퍼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는 기괴한 카드 돌려막기가 한창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도미노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특히 샘 알트먼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까지 찾아가 약속했던 수천조 원 규모의 칩 동맹이 사실은 텅 빈 수표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로넌 페로우 기자가 1년 넘게 추적해 발표한 폭탄 리포트의 정체, 그리고 머스크가 쏜 화살이 어떻게 AI 시장의 심장을 꿰뚫고 있는지 전부 보여드릴게요. 1,500조 원의 제국이 흔들릴 때 누가 웃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을 지금 바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5년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은 구글의 독점을 막고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며 의기투합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사제 10억 달러를 약속하며 비영리라는 순수한 깃발을 함께 들었죠.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는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알트머니 회사를 영리로 바꾸겠다는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머스크는 인류를 위한다더니 결국 돈벌이냐며 쾅 소리를 내고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적대자 샘 알트먼의 무모한 도박이 시작됩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30억 달러라는 거대 자금을 받아와 회사의 권력 구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3년 말 천재 과학자 일리아 수츠케버를 포함한 이사회가 알트먼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사유는 충격적이게도 사장이 숨쉬듯 거짓말을 해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수츠케버가 제출한 70페이지 분량의 비밀 문건에는 알트먼이 이사회를 속이고 안전 규정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채 기술 개발만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가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장이 잘리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입해 직원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알트먼은 며칠 만에 왕좌로 복귀했고 그를 몰아냈던 정의로운 이사회는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오픈 AI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벤츠처럼 변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안방마님인 금고지기 사라 프라이어조차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위험을 경고하자 알트먼은 다음날 바로 SNS에 우리는 실패해도 나라 도움 안 받는다며 그녀의 입지를 깎아내렸습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짓밟는 사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더 기가 막힌 건 돈의 실제 행방입니다. 알트먼은 최근 수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자체 칩 제조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2026년 한 해에만 140억 달러의 손실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번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말 그대로 텅 빈 깡통을 돌려막는 아수라장입니다. 약탈적인 인수합병 전략과 인력 빼가기도 점입가경입니다. 알트먼은 영리 법인 전환을 완료하며 법적 제약 없이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생산 성공률이나 기술력보다는 장밋빛 계획을 세워 주가를 띄우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과연 이게 인류를 위한 기술일까요? 머스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먼이 추진하는 상장 계획이 기관들의 탈출을 위해 개인들을 설거지용 돈줄로 이용하려는 트로이 목마라는 것을요. 겉은 화려한 잔칫집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폐기물 처리장 같은 상황입니다. 그가 뱉어낸 거만한 발언들을 보세요.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나만이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핵심인 제품 성공률은 엉망진창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맹수들이 90% 이상의 성공률을 뽑아낼 때 이들이 장담하던 기술은 고작 1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반도체는 단순히 돈을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온도와 습도, 미세한 압력 차이까지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트먼은 부동산 투기꾼처럼 땅부터 사고 건물부터 올리면 다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겉모습만 완벽한 공장은 결국 거대한 자금 소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난리통 속에서도 알트먼은 한국과 대만의 핵심 인력들을 빼가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하며 유혹했습니다. 연봉 3배 줄게, 우리랑 같이 미래를 만들자며 달콤한 독배를 건넸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 간 인재들이 마주한 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사장의 변덕과 정치질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왜 도박을 하느냐는 거였죠. 하지만 알트먼은 태도가 180도 바뀌어 투자자들에게 싫으면 나가라, 줄 서 있는 사람 많다며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맹수처럼 달려들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동네 졸부 같은 머니게임 선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알트먼의 비뚤어진 욕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명분은 어느새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권력의 눈먼 괴물만이 남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건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알트먼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들에게는 비밀 유지 계약을 강요하며 입을 막았죠. 만약 입을 열면 너희의 퇴직금과 주식을 전부 몰수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사장의 눈치만 살피는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라지고 오직 사장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오픈 AI의 민낯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알트먼의 개인적인 사치였습니다. 회사는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장은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결국 사장의 품위 유지비로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월가의 거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은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되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겉으로는 1,500조 원짜리 기업이라고 떠들지만 실제 가치는 그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알트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박을 준비했죠. 바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사실상 알트먼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조차 실체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전력 공급 대책도 없고 부지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한 겁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일삼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독초가 되어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래서 머스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알트먼을 법정에 세워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히기로 한 겁니다. 이 소송은 이제 개인의 싸움을 넘어 시대의 결전이 되었습니다. 기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람들을 기만하던 자와 그 가면을 벗기려는 자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2026년 4월 27일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운명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배심원들 앞에설 알트먼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늘어놓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증거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은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만든 공포 정치와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 진짜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알트먼은 이들을 잡기 위해 또다시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알트먼의 착각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이제 오픈 AI의 주가는 구주거래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이 내리는 냉정한 판결입니다. 1,5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허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껍데기뿐인 회사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장뿐입니다. 머스크는 이 싸움의 끝을 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설계자의 마지막 의무인 셈이죠. 과연 이 싸움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AI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탐욕의 종말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AI 제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의 파도가 덮쳐오면 유리로 쌓은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화려한 광고와 사장의 미소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본질을 보실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진실은 이미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려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도려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정적인 반전은 가장 믿었던 안방에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샘 알트먼과 함께 오픈 AI를 세웠던 천재 과학자 일리아 수츠케버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사장이 인류의 안전보다 본인의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기 직전에 무려 70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문건을 이사회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했던 안전검사 수치들이 전부 조작되었다는 내용부터 시작했죠. 심지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아예 건너뛰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한 채 고속열차에 수만 명을 태우고 달린 꼴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인물이 바로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기자 로넌 페로우입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악마였던 하비 와인스틴을 단칼에 베어버렸던 그 칼날로 1년 6개월 동안 샘 알트먼의 뒤를 캤습니다. 전직과 현직 임직원 10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고 200페이지가 넘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로넌 페로우가 폭로한 진실은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샘 알트먼이 투자자들에게 했던 말들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는 겉으로는 인류를 위해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독점적인 유료 계약을 맺느라 바빴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밝혀지자 월가의 거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반전은 허울뿐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알트먼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수천조 원의 자금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그가 세우겠다는 반도체 공장의 실제 성공률은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가 90% 이상의 성공률을 뽑아낼 때 이들이 장담하던 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공장을 100개 지어봤자 쓰레기만 나오는 불량 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알트먼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전 세계 국가 수장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중동의 부호들에게 투자를 약속받으며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로넌 페로우의 기사가 터지자마자 중동의 자금줄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돈 돌려막기의 실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이 이 위험한 놀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그 돈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다음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픈 AI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사의 부품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연쇄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엔비디아의 칩을 사줄 고객사가 사라지고 삼성의 파운드리 수주 계획은 공중분해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제2의 FTX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작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로넌 페로우는 샘 알트먼의 방식이 그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그 사이 핵심 인물들은 탈출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미 시장에서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은 조용히 오픈 AI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주 거래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의 주식이 매물로 나왔는데 사겠다는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관들은 이미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정보가 늦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알트먼은 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회사 금고지기인 사라 프라이어는 이를 두고 개인들을 설거지용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세운 회사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판으로 변질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상금 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샘 알트먼의 해임과 비영리 원칙의 복구만을 요구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알트먼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왼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법적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로넌 페로우가 진실의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직원들까지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던 인공지능 제국이 지금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알트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환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주머니에 든 장부가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인류의 미래라는 인공지능이 사실은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도박판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요?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몰랐던 더 추악한 진실들이 법정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과연 샘 알트먼은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AI 거품 붕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가 얽혀있는 이 거대한 사슬이 한꺼번에 끊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주식이 과연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의 저승사자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로넌 페로우의 펜 끝에서 시작된 이 불길은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태워버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설계자로서 직접 결자 해지하겠다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00조 원짜리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로넌 페로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샘 알트먼의 개인적인 행보입니다. 그는 회사가 막대한 적자를 내는 와중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회사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친분이 있는 곳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사조직을 키우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내부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던 공로가 결국 사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쓰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트먼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전력 수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짓겠다는 데이터 센터는 중소도시 몇 개가 써야 할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알트먼은 전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발표부터 질렀습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장밋빛 계획을 남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관련 당국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책 없는 사업 확장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알트먼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사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 자금을 대고 틀을 잡았던 조직이 괴물로 변하는 걸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번 재판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내부 메신저 기록에는 더 가관인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트먼이 이사들을 비하하거나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발언들이 가감없이 담겨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만약 이 내용들이 대중에 공개된다면 알트먼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가 쌓아온 스마트한 이미지는 한순간에 유리조각처럼 박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AI 업계의 닷컴 버블 붕괴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실체 없는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몸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알트먼의 말만 믿고 고점에서 주식을 산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기극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요?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세상을 속일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넌 페로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1,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까지 단 열흘이 남았습니다. 4월 27일 재판장에서 쏟아져 나올 증거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류사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샘 알트먼의 인자한 미소와 화려한 광고에 속아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로넌 페로우가 보여준 진실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술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혁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썩어 있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눈앞의 숫자에 매몰되어 위험한 도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끝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재판 결과에 따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도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